달기로닭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캠핑장에 왔더니 제 레드비치가 요렇게 아파서 무너졌더라고요. 근데 이 레드비치는 제가 작년에 어디에서 산 거냐면은 인터넷으로 제가 휴가지에서 빨간 다육이가 너무 사고 싶어 가지고 막 검색을 해서 작년에 어머머 여기 애기 하나 있네. 요 애기는 요거를 떼 갖고 자 이렇게 잘라갖고 요거는 그래도 이름표는 안 버려도 되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자, 곰팡이, 자, 무름병하고 지금 보니까 곰팡이가 같이 지금 동반이 됐죠.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냐, 진짜 이거를 뭐 지금은 파악하기도 어렵게 완전히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병증을 앓은 흙들은 쓰지 말라고 하는데,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뭐 그래도 괜찮던데, 당연히 뭐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런 병증들은 어떤 그런 상처를 통해서 침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 다육이가 건강하다면 이 흙에 다시 심어도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미 이 흙에는 무름병균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있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다시 침입을 해가지고 여기 화분 안에 살고 있는 이 흙에 묻어있는 이제 모든 이제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목대랑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런 거를 뭐 살펴보고 어쩌고 할 것도 없이 너무나 완벽하게 지금 이렇게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자, 보시면 완전 다 상했는데도 불구하고 뿌리 보세요. 뿌리가 괜찮죠? 제가 얘를 뽑아 볼게요. 완전 활착을 너무 잘해갖고 꽉 찼구나. 이렇게 너무 잘 지금 뿌리가 이렇게 보면 뿌리가 되게 건강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얘가 사실 제가 오늘 촬영하는 날짜가 일요일이에요. 제가 토요일 날 왔을 때 발견을 했는데 미처 촬영을 못 해가지고 하루를 더 두고 제가 지금 일요일 오전에 촬영을 하는데요. 어제보다 증상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무름병 같은 경우에는 20분 만에 2배씩 병균이 이제 이렇게 증식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손을 쓸 틈이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네, 이제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럴 수 있냐. 진짜로 이제 무름병에 관한 그런 병증들의 발병이 이제 일어나는 속도가 우리가 어떤 손을 쓸 수 있는 그런 속도보다 훨씬 더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발병을 하면 빠르게 보는 즉시 바로 뽑아서 적심해서 살릴 수 있는 구간까지 살려내는 게 최선이에요. 저처럼 괜찮아지겠지라고 하거나 이렇게 놔두면 안 되고요. 뽑았더니 뿌리가 괜찮아. 이렇게 괜찮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갈등이 생겨요. 얘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다시 어쩌지 못하고 시간이 그냥 흘러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요 다육이를 전체를 모두를 다 잃게 되는 그런 이제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안타깝더라도 빨리 이제 포기를 하셔야 돼요. 자, 저는 항상 이제 이렇게 단면으로 잘라 보는데 진짜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게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도 진짜 추측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근데 뿌리가 이렇게 건강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연하죠. 이게 뿌리를 타고 어떤 병증이 옮아가면 뿌리부터 썩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요 다육이 목대라든가 아니면 로제트라든가 막 이런 데서 문제가 생겼을 때 되는데, 특히 목대에서 어떤 하자가 생겼을 때 진짜 빠르게 모든 게 다 망가지고요. 입장 하나에만 병증이 왔다 그러면 보통은 이 입 하나만 망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내 다육이 잎이 하나 이래. 근데 다른 애들 멀쩡해. 그것은 아마도 요 잎의 뒷면이나 옆면, 앞면에서 요 잎 자체에 침입한 무름병균이 그냥 요거 하나만 망가뜨리고 만 건데, 목대에 침입을 한 무름병균은 목대 전체를 썩게 만들기 때문에 목대에 딱 붙어있는 잎들이 모두 다 망가지게 되는 거고,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진짜 하루 이틀만 해도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망가뜨리는 게 이제 이 무름병입니다. 이제 썩은 병이죠. 요거 이제 자, 세로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금 관찰을 하시면서 얘가 어떻게 발병을 하고 발병 부위가 어디구나라는 거를 한 번씩 보는 게 공부가 됩니다. 얘는 진짜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예측도 못 하겠어요. 너무 많이 이제 증상이 이렇게 진전이 돼서 발견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뿌리 보세요. 붙어있는
씨뿌리가 이렇게 그냥 뽀얘가지고 건강하잖아요. 이렇게. 자, 요 흙에 무름병균은 어디에서 이제 살고 있냐면 토양균인데요. 이 땅가 부위에 병균들이 살고 있다가 이제 목대라든가 잎이라든가 이런 부위로 침입을 하는데, 그게 이제 상처를 통해서 침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여기 아주 미세한 상처가 있다거나 하면은, 근데 자연 계구부, 자연적으로 열려 있는 기공을 통해서도 이렇게 침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침입을 하고요. 특히 또 이제 이게 상면에서 물을 줄 때요, 물이 이제 여기에 튀잖아요. 이제 여기 튀었을 때 여기에 있는 이제 병균들이 확 튀면서 이제 어딘가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제 발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름병의 침입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왜 살충을 미리 해야 되는지, 살충과 살균이 왜 함께 세트가 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무름병균은 일단 침입을 하면은 이제 이게 연화균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썩게 만들고 녹게 만들면서 얘네들이 좀 이렇게 이제 썩어 가잖아요. 그런데 연화균, 연화 요소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곰팡이와 같이 이렇게 표면 자체를 이렇게 뚫고 들어가거나 그런 작용들은 약하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상처를 통해서 침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똑같이 무름병이 발생한 어떤 화분에서 이 다육이는 건강하고 이 다육이는 죽는 이유가, 이 다육, 살아있는 다육에게서는 무름병이 침입할 수 있는 그런 상처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매번 해드리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무름병이 침입을 하는 상처를 내지 않게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분갈이를 하는 과정에서 뿌리를 자른다거나 하는 과정, 그 다음에 목대에 약간의 상처라든가 그런 상처를 통해서 균이 침입을 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이제 분갈이 할 때 그렇고, 그 다음에는 분갈이, 그래서 천물 관수를 할 때 우리가 이 상처가 암을 시간을 주고 그러니까 천물을 관수하라고 해요. 어찌됐든 간에 무름병균은 매개, 무름병균이 이동하는 수단은 여러분 물이에요. 물을 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관수와 함께 이제 그런 일이 생기고, 이제 자연적으로 빗물을 줬을 때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처들을 애시당초부터 이제 우리가 없애게 하려고 하면 분갈이 후에 충분히 말려서 상처가 충분히 치유가 되는 시간을 주거나, 식재를 한 이후에도 물을 가습을 하지 않아 가지고 이런 무름병균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차단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예 무름병균을 그 화분에다가 잡을 수 있는 살균제를 살포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 안전하게 했어, 그렇다 하더라도 사후에 생기는 해충에 의해 가지고 상처가 생겼을 때 무름병균이 침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충은 살균 못지않게 중요하고 먼저 방제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살충입니다. 우리가 깍지라든가 아니면 총체벌레라든가 응애라든가 모든 해충들이 흡착 해충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빨대를 꽂아서 상처를 내면서 다육에 그 물을 빨아먹으면서 그렇게 해를 끼치거든요. 그 과정에서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를 통해서 무름병균이 침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계절에 이제 보통 관수를 시작을 하고, 이제 보통 아마 탄저병하고 응애약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탄저병은 살균제로 잡고요. 응애약은 응애는 거미류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깍지와 같은 약으로는 잡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응애를 죽이기 위해서는 응애에 맞는 그 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응애하고 깍지하고는 이게 한쪽이 거미류고 한쪽은 그냥 뭐 곤충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응애가 속해져 있는 커다란 군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죽이는 작용을 하는 그 작용 역할을 다른 역할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살충제로 응애를 못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구입한 농약에 뒤에 보면은 뭐 총체벌레, 응애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종합 살충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신이 없다고 하면은 구매를 하실 때 응애를 잡으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농약사에서 이제 알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내어주죠. 자, 그런 약을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저는 어떻게 이제 하기를 이제 보통을 원하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약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먼저 깨끗하게 마른 잎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관수를 해가지고 이제 관수를 해서 깍지들이 이제 관수를 하면 싫으니까 그게 기어 나온대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바로 이제 살충, 살균제를 같이 하면 좋은데, 따로 하겠다라고 하면 살충제를 하고 그 다음에 살균제를 하시면 딱 순서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너무 많은 이제 관수, 그 다음에 작업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살충과 살균, 그 다음에 물을 주는 관수를 일시에 다 해결을 해가지고 최대한 관수의 효과, 그 다음에 관수의 그 시기, 그러니까 관수의 어떤 텀이라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에 관수를 해가지고 이제 물을 과습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물러서 망가진 요 다육이를 가지고 제가 물음병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